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안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시야가 흐려지면서 백내장이 오기도 하는데요. 또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생기는 망막의 손상, 눈의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황반변성도 나이가 들면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안과 질환들입니다. 특히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들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성 안질환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클리닉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용 안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도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불편할 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우리 눈 속에 있는 사진기로 생각하면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수정체 조절 근육이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물체의 상이 흐려 보이고 수정체 조절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먼 거리와 또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돋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노안 수술을 통해서 이 노안을 이렇게 정복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이외에도 다양한 노인성 안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수정체가 흐려지는 백내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벌레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비문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의 황반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황반변성도 이런 노인성 안질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안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앞에 작은 별내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문증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의 정상적인 시야와 비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야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무언가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나 여러 개의 이제 점 모양이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또 이게 위아래 옆으로 우리가 시야가 움직이면서 날아다니는 떠다니는 위치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서 환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상당히 놀라서 안과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눈앞에 벌레나 먼지가 보이면 계속 신경도 쓰이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역시 준비된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눈 속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진기로 생각을 하면 사진기 속이 비어 있지만 우리 눈은 이 유리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투명한 젤리 같은 모양으로 우리 눈 속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유리체가 수축을 합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기면서 빈 공간에 액체가 채워지고 이 과정 중에서 시신경과 망막에 붙어있던 유리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이 혼탁해지면서 빛의 일부분이 가려지니까 우리 그림의 부유물이라고 해서 떠다니는 저런 형태가 마치 날파리나 벌레나 먼지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경우가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맑고 깨끗하게 보여야 될 하늘이 저렇게 검은 점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서 네, 그렇네요. 이게 보통 밝은 곳에 가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40, 50대에서 생기고 이게 이제 노화 현상으로 비문증이 온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젊은 층이나 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문증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들 이렇게 생기는 게 비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비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 때문이라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물론 대체로 이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들 이해를 하십니다만은 네. 대개 노화로 생기는 비문증은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노화가 아닌 다른 문제, 즉 안질환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과 병원에 오셔서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 비문증 증상을 나타내는 안질환이 망막의 박리라든지 또 유리체 내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포도막염 같은 현상이 있을 때 비문증이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화가 아니라 망막 박리나 유리체 출혈 이런 다른 안질환으로도 비문증이 나타날 때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특히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도 좀 심각한 질환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망막 박리라고 하는 게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진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이 망막 부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망막 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눈앞에 막이 가려진 듯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개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전에 유리체의 변화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망막이 떨어지고 유리체 내에 액체가 망막의 열공 쪽으로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벽에 있는 벽지가 떨어지듯이 망막이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병적인 증상으로 말씀드린 듯이 이제 비문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증 현상이 평소에 떠다니는 물체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번쩍거리는 증상, 번개가 치는 듯한 번쩍거리는 증상이 많아진다든지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마치 카텐이나 장막이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비문증이 아니고 망막 박리의 증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빨리 안과 병원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문증 중에서도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비문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비문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체 절개 수술을 통해서 비문증을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비문증에 대해서 특효 치료, 아주 정해진 치료가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이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유리체 내에서 아주 가벼운 물질들이 부유물이 떠 있으면서 시야를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력에 의해서 깔아앉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눈 속에 떠 있는 비문증을 찾으려고 이제 눈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시야를 오히려 가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문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비문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적인 비문증이 아니라면 즉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 또 포도막염 같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부유물, 즉 비문증을 이렇게 좀 빨리 깔아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비문증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적인 상태만 이렇게 잘 예방이 되고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한 질환이 문제가 될 때는 유리체 절개 같은 수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순한 노화 문제라면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겪는 안과 질환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이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은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은 아무래도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혼탁이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은 동자 홍채 뒤에는 사진기의 렌즈와 같은 수정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들어온 빛이 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망막이라고 하는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물체상이 맺혀야 되는데 이게 수정체가 상당히 이렇게 흐릿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기의 렌즈가 뿌옇고 불투명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노화에 의해 가지고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성분이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수정체 섬유 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한다든지 수용성 단백질의 양이 또 감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래쪽 그림처럼 네. 수정체의 투명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젊은 시절에는 뭐 시력도 밝고 눈도 건강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노화 현상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뭐 술이나 담배 또 스테로이드 복용이라든지 의외로 자외선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도근시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 그리고 당뇨 같은 전신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때 백내장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유아기부터 생기는 선천성 백내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노화에 따라서 나이에 의해서 생기는 또 노인성 백내장도 있고 포도막염 같은 눈 안에 있는 안내 염증이라든지 또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합병성 백내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나이에 비해서 이 백내장이 상당히 빨리 찾아오는 당뇨병성 백내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0, 40대들에서 백내장의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외선이 백내장의 발생 원인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네.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외선 중에 UVA 파장이라고 하는 게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수정체 섬유 단백에 말씀드린 변화를 초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인다든지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을 감게 되면서 이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보호 장비가 없이 단시간에 자외선에 눈이 많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한 백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최근에 이제 자외선으로 인한 백내장이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자외선 차단에 좀 신경을 쓴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렇게 노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내가 눈이 항방이라 해가지고 네. 침침하게 잘 안 비우고 이러는데 한쪽 눈은 영 안 비우고 왼쪽 눈 하나 보고 사는데 이 왼쪽 눈 하나 이것도 항방이라 해가지고 눈이 좀 찝찝하고 찌르고 눈이 안 좋아서라. 근데 항반에는 그래 무슨 음식이 해롭고 무슨 음식이 좋은 거 네. 그게 궁금고 이 항반도 무슨 치료가 있는가 한 것도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고. 한 번도 가끔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군요. 따라.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질환이 황반변성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검은 물체 같은 게 눈에 떠다니면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좀 어두바짝이 말이 좀 크게 해주있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 중에서 이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제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이제 또 설명이 또 진행될 겁니다만은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황반부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변화나 변성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많은 원인은 노인성 변화, 연령에 따른 노화 현상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이 오게 되면 특징적인 증상이 비문증이라는 증상으로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망막 중에서도 중심부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중심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주변 시야, 주변부 시야는 잘 보이는데 중심 시야가 흐려지면서 황반 변성이 오는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눈이 상당히 찌르고 찝찝한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증상은 황반변성의 증상은 아닙니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비문증과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안 보이는 게 증상이고 찌르고 눈이 안 편한 증상은 역시 연령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안구 건조증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눈이 안 편한 증상은 황반변성과 별개로 예. 안구 건조증을 역시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황반변성이 있을 때 좋은 음식이 뭐냐고들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근데 예. 실제로 황반변성의 특효로 좋은 음식이라는 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 골고루 잘 드시는데 황반변성의 원인 중에서 사실은 고칼로리 음식이라든지 육류를 섭취하는 게 즉 서구인의 식사 습관 때문에 황반변성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식습관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위주로 드는 채식 위주의 비타민이 충분하고 골고루 편식 없이 골고루 드시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특별히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이렇게 네. 드시는 거는 오히려 황반변성이라든지 또 본인의 건강 상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과 병원에 오셔가지고 먼저 눈이 찌르고 안 편한 건조 증상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황반변성은 요즘은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아바스틴 주사라고 해서 유리체 강 내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좀 억제하고 눈의 중심 시야는 많이 손상이 됐다 손 치더라도 주변 시야를 이렇게 잘 보존을 해야 되는 치료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꼭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안약을 계속 열어도 눈에 바람만 불면 오른쪽에 눈에 눈물이 잘 나가요. 어떤 질환 때문에 안약을 처방받으신 거예요? 내가 눈이 좀 따갑고 눈물이 난다고 이래가지고 처방을 받았는데. 그렇군요. 네.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께서 지금 그 안약을 얼마 동안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약을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유루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눈물 내려가는 눈물길이 좁아진다든지 누점이 이렇게 좁아져서 눈물이 눈물길을 통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눈물에 많이 머물러서 생기는 눈물길 이상으로 나타나는 눈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눈물은 눈물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눈이 건조하고 부드럽지가 못할 때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자극에 의해서 예민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눈이 따갑고 또 그 자극 때문에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눈이 건조한 상황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눈이 건조할 때 요즘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이나 눈물 안약을 통해서 눈물을 보충을 해줌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눈물이 부족한 질환은 아닙니다. 눈물의 구성 성분 중에서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네. 점액층 같은 부분들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안금염이나 결막염이 생기면 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에서 나와야 되는 점액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네.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을 구성하고 있는 눈물을 구성하고 있는 점액 성분이 부족해서 눈의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물 안약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결막염이나 안금염을 치료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점액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네. 뭐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도 사용하고 그리고 눈 안에 점액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최근에는 누점에 콜라겐이라는 이런 마개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이 눈에 많이 머무르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구 건조증이 해결이 되면 눈이 따갑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조 현상이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눈물길에 이상이 없는지 눈물길 검사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겨울철이라서 환절기에 좀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그 백내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을 예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비문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 멀리 비문증이요. 같은 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비문증.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예. 이게 진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가 실제로 안과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될 때 비문증이 본인이 있는데 혹시 같이 없어질 수 있느냐고들 질문들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 그 부분이 혼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기에 렌즈를 갈아주듯이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갈아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리고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기의 필름 그리고 사진기 통 속에 있는 그 내용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는 부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을 없애주는 수술이고 비문증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치료를 통해서 눈 안에 떠 있는 부유물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지 수술을 통해서 백내장과 비문증이 다 없어진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시야가 밝아지니까 눈앞에 있었던 비문증 현상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백내장 수술 때문에 비문증이 사실은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시야가 깨끗해지니까 비문증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비문증 치료도 같이 하다 보면 비문증은 중력에 의해서 깔아앉으면서 시야가 밝아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수술을 안심하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백내장 수술부터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문증은 수술이 아니고 치료를 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또
비문증 치료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받으시면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서 비문증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기용 안과 전문의 모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올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백내장의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백내장이 오면 그러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변한다고 하는데 또 이것 말고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백내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야가 이렇게 뿌얘지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눈이 혼탁해지니까 물체가 겹쳐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백내장의 위치에 따라서 백내장이 중심 위치에 있는지 주변부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상 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는 좀 잘 보이는데 네. 아주 밝은 데 나가거나 운전 중에는 굉장히 시야가 흐려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거나 날씨가 흐린 날이거나 조금 어두울 때는 잘 보이는데 밝은 데 가거나 아주 환한 데 가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수정체 위치 중에서도 수정체의 위치 안에서 백내장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다른 증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의 시야는 왼쪽의 그림처럼 정상적인 시야는 맑은 하늘과 저런 나무, 차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뿌옇네요. 굉장히 뿌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의 시야가 흐릴 때는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대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점압 마취제 또 우리 눈을 이렇게 마취하는 국소 마취제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을 사용을 하면서 입원까지도 하고 절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봉합을 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수술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대부분 정상 시력을 회복하고 수술 전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만 없다면 아주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비록 당뇨병성 변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얼마든지 같이 이렇게 또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치료가 가능한 걸로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내장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좀 불편이 클 것 같고 수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럼 수술을 하면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네. 대개 최근에는 레스토 인공 수정체를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거리 먼 거리를 수술하는 방법만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레스토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기존의 인공수정체와 달리 네. 근거리, 원거리를 다 해결하는 또 수술 방법이 최근에는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렌즈 표면에서부터 중심부에서부터 높이가 다른 한 12개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특수한 계단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깎여져 있는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해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고 노안 수술도 같이 시행되는 걸로 최근에는 레스토 인공수정체 수술이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과거에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든지 네. 조절 가능한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레스토 인공수정체라는 특수한 수술을 이용해서 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깨끗해진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주 깨끗한 시력을 볼 수가 있으면서 특히 저 인공수정체를 레스토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인공수정체의 단점으로 네. 해결되던 밝고 어두움을
이렇게 구별하는 대비감도 상당히 그렇군요. 좋아지고 지금 자외선의 차단 백내장의 기능도 수술 방법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수술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위쪽 부분을 보시면 초음파라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절개창을 통해서 우리 눈 안에 기구를 넣어서 수정체의 앞쪽을 제거하고 그 바로 아랫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초음파 기구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또 제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수정체, 비어있는 수정체 낭 속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네. 제일 마지막에는 절개창을 봉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해서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봉합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초음파 백내장 수술은 1 내지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내기 때문에 봉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꾸매는 수술이 아니고 봉합 필요 없이 백내장 수술 방법이 상당히 이렇게 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백내장 수술 방법으로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레스토 렌즈를 설명해 주셨는데 노안과 백내장을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레스토 인공수정체는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네. 멀리 보는 원거리 시력 그리고 가까이 보는 근거리 시력까지. 근거리 시력을 네.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에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시력 회복의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대개 이제 수술 시간도 15분 전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하루에 양쪽 눈이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고 회복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상당히 좋고 네. 근데 사실 레스토 인공수정체 수술로 노안의 효과를 보려면 한쪽 눈을 수술하는 것보다도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레스토 인공수술의 시기에 초기에는 대개 이제 근거리냐 원거리냐 그 부분에만 이제 수술이 시행됐기 때문에 60 내지 70cm 정도의 중간 거리 시력이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3중 초점 렌즈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진보된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네. 중간 거리에 있는 그런 물체들도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야간에 운전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 인공수정체는 12개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화살의 관형 모양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이후에 야간 운전이 많은 분들은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내장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눈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하던 이제 백내장이 점차 이제 발생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앓고 있는 우리 연령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만성적인 흡연, 음주 그리고 자외선이 이제 백내장의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을 것이고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1차적인 전신질환인 당뇨라든지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PC라든지 또 PDP나 DMB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보는 휴대폰 같은 이런 영상 매체의 사용이 눈의 피로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휴대용 영상 매체 그리고 휴대폰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게 네. 상당히
백내장 예방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인데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레스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안경은 1년에 한 번씩 도수가 변해서 주기로 바꿔주는데, 아, 네. 레스토 렌즈 수술 후에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안경을 바꿔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연령대가 뭐 50대냐 60대냐 70대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대개 이제 레스토 렌즈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특별한 다른 수술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 방법과 똑같은 수술 방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는 멀리만 보지만 레스토 인공수정체는 특수한 인공수정체이기 때문에 멀리와 가까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경은 1년에 한 번씩 바꾸셨겠지만 레스토 인공수정체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해서 노안과 멀리 보는 걸 동시에 이렇게 수술 치료를 했을 때 레스토 인공수정체는 이렇게 자꾸 바꿔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수술을 하면 영구적으로 눈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레스토 인공수정체가 위치하고 있는 수정체의 훈황이라든지 또 네. 렌즈 표면에 예를 들어서 눈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야그 레이저 광선 치료라고 해서 레이저로 수술 이후에 시력이 좀 떨어지면 레이저 광선 치료로 얼마든지 다시 원 상태의 시력으로 회복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해서 원거리와 근거리가 다 이렇게 잘 보이는 시기, 적응 시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적응이 빨리 되는 분들은 수술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가까운 거리는 다 잘 보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수술 이후에 바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원거리, 멀리 보는 시력의 경우에는 이분이 수술 전에 난시가 많았다든지 또 멀리 보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 특히 안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멀리 보는 시력이 중요했다든지 네. 운전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이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에 따라서 적응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난시가 심했던 분들은 최근에는 일반적인 레스토 인공수정체보다도 또 레스토 토릭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난시를 좀 교정해주는 렌즈도 사용하고 네. 가까운 거리는 전혀 돋보기는 필요 없지만 멀리 보는 거리는 예를 들어서 난시를 교정한다든지 좀 더 잘 보이는 시력, 또 운전대 야간의 빛 번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멀리 보는 안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 인공수정체는 한 번 수술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멀리 보는 안경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단 가까이 보는 거는 돋보기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아, 예, 아이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기용 안과 전문의 모시고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백내장을 설명하실 때도 당뇨를 예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안과 합병증이 오기 쉽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당뇨 망막 병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혈당 때문에 망막에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기고 망막이라고 하는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인 당뇨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망막병증 중에서 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두 개의 사진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을 때 환자의 안저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기로 생각하면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저렇게 붉게 출혈이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당 상태가 되면 당뇨에서 혈당이 높게 되면 망막의 모세혈관도 파괴가 되고 망막 세포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라고 새로운 혈관을 자꾸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생혈관 형성 인자를 이제 만드는데 이때 생성된 혈관들은 비정상적인 혈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잘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가 되면 우리 사진 아래쪽 사진에서처럼 출혈이 자꾸 생기고 정식성 막이 생겨가지고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뇨를 앓으면 모두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즉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즉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진단 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90% 이상의 환자에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 후에 이제 한 20년 지나면 한 60%에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보면 60에서 90%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에서 합병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의 수치가 높아서 당뇨 망막병증이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당뇨를 앓은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 망막병증이 이렇게 잘 생기니까 누구나 이게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일단 조기에 먼저 빨리 진단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라든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당뇨병 환자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히려 이제 초기에 특별한 시력에 대한 증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당뇨 망막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시력 저하에 여러 가지 본인이 알게 되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겼다면 이미 이제 질환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당뇨병 환자가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망막 진단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력 저하의 증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망막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시력 저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심하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력 저하가 왔을 때는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혈당 조절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은 발생을 지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일단 생기면 실제로 진행을 막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느냐 아니면 생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정식성 망막병증이냐 정식성 망막병증이냐고 우리가 이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해서 대개 이제 혈당을 조절하면서 더 이상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절을 우리가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식성 망막병증 중에서는 신생혈관이 많이 생기니까 망막 출혈이라든지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또 그 출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막 때문에 망막 박리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견인성 망막 박리라고 해서 이 막이 이게 망막을 당겨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성 망막 병증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초자체 유리체 강 내에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사용을 해서 망막에서 출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출혈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스틴이라는 주사 자체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자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망막이나 유리체 내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출혈의 증상이 보일 때는 이런 아바스틴 유리체 강내 주사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뇨를 앓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뇨 망막병증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 질환인 당뇨를 이렇게 잘 조절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인 안제 검사를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조기에 진단받는 게 또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되게 안제 검사를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보통 한 3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정식성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3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안제 검사, 안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심한 정식성 망막병증이 생겼다 하면 뭐 1 내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의심이 되면 안제 검사도 중요하지만 안압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의 압력을 잘 측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백내장도 빨리 올 수 있고 녹내장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비문증, 백내장,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과 질환,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가 우리 시간 앞에 시청자분께서 네, 전화를 전화도 주신 있었죠. 부분 중에 황반변성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눈의 안쪽에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망막이라고 하는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세포의 대부분이 여기 또 모여 있고 물체에 상이 맺히는 곳이 바로 이제 황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황반인데 이 황반부에 섭성 변성이라든지 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건성 황반 변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섭성과 건성, 즉 삼출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황반 변성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역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이렇게 출혈이 되면서 혈액이 황반으로 유입이 되고 시력 손상도 일으키면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게 망막 중에서 중심부의 시야를 이렇게 잃게 만드는 게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에 따른 변화가 제일 많고 점점 시력을 많이 잃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력을 많이 잃게 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실명의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증상은 어떻게 되고 또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반변성의 이제 초기에는 글자체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구부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일부분에서 공백이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같은 거 볼 때도
어느 일부분이 지워져 보인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이나 대비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원인이 네. 노화가 이제 될 수가 있고 흡연이나 고지방, 고열량의 서구형 식이습관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비만, 또 고혈압, 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또 의외로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도근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이렇게 원인 질환을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고도근시 때문에 황반변성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방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녹내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수술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그 녹내장 진단을 받으신 적이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예, 좀 되었어요. 예, 지금 그 녹내장 진단을 받으시고 안약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실 건데 지금 본인의 안압, 녹내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눈의 압력입니다.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의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조절이 잘 되고 있으신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안압은 잘 조절되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제가 병원을 가다가 말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예. 녹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압의 조절이 잘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압은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듯이 안압은 20 이하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백내장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은 시야를 바로 찾을 수는 있지만 네. 녹내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안압이 20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 이게 눈에 있는 시신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과는 별개로 녹내장이 있을 때는 안압을 2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약물이나 안약으로 이 안압이 20 이하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전혀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녹내장의 경우에는 약물로 잘 치료가 된다면 수술의 필요가 없지만 물론 급성 녹내장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압이 30, 40, 50 이렇게 막 올라가는 급성 녹내장은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는 만성적인 녹내장은 수술이 필요 없이 안약으로 먹는 약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조절이 잘 안 돼서 녹내장이 문제가 돼서 시신경의 변화가 왔을 경우 이 시신경에 문제가 오면 시야의 변화가 오게 되고 시야가 많이 좁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불행히도 수술을 통해서 시야를 돌아오게 하고 네. 또 시신경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전화 받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정규 안과 전문의 모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잇따른 여진으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건물이 흔들리고 땅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사고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든다는 분들은 정규 방송을 통해 가급적 정확한 정보만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면과 식욕 저하, 대인관계 기피, 그리고 두통이나 복통 등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